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7월 23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새벽 5시 30분이죠. 제주는 지금 서늘하니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공개방송으로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7월 5일 되면 미국 12DC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련 자료가 좀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분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뭐냐, 12DC가 돌아가면, 즉 FED Now가 돌아가면, 연준위에서 발행하는 FED Now, 12DC가 돌아가면 인플레를 결국에는 떨어뜨립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인플레를 떨어뜨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다. 왜 인플레를 떨어뜨리냐?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 화폐에는 유통비용, 화폐란 그 생물체에 대해서는 유통비용, 관리비용, 보관비용 등등등등, 당연히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등등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찍어내는 화폐가 어마어마합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만 딱 보더라도 화폐의 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화폐의 0.001%만 관리 비용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 비용을 0.001%만 줄여도 어떻게 될까요? 아까면 화폐 가치는 늘어납니다. 화폐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것. 간단한 경제 논리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100% 적중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화폐는 유통 속도,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이 기타 부대 요건, 얼마나 빨리 유통을 하고,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얼마나 빨리 현금을 디지털 화폐인 FED Now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현하냐, 이게 화폐 개혁의 성공 요건입니다. 성공 요건. 화폐 개혁 실패한 사례가 당연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인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인도에서는 구형화폐를 신용화폐로 바꿔라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시간을 줬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경제가 붕괴되는, 그리고 사회 혼란만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도 같은 사례는 디지털이 아니었죠. 일반 화폐, 구형화폐, 신용화폐를 맞바꾸는 교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전통적인 어떤 금융 경제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그냥 화폐, 구형화폐, 신용화폐 이렇게 부르니까 화폐 개혁이 실패한 사례입니다. 한국도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화폐 개혁을 왜 하냐면 일반 그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가들이 그 화폐를 쉽게 말하면 금고에 박아 놓는 거죠. 화폐의 정의는 계속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폐죠. 맞죠? 이 순환 사이클링이 돌아가야 되는데 금고에다가 박아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리 중앙은행에서는 화폐를 발행을 해도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듭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자본주의 기본 경제학인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도는데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안 도는 그 지역은, 그리고 그 층은 사람으로 따지면 상류, 중상, 하류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층에서는 어떻게 되죠? 화폐가 안 도는 층에서는 그냥 그 경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부자는 부자만 되고 중산층 이하는 계속 못 사는 이유가 화폐 유통 속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화폐 유통 속도. 이 돈이라는 게 상류층에서 도는 돈이 따로 있고, 중산층에서 도는 돈이 따로 있고, 하류층에서 도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을 모두 전자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게 CBDC입니다. CBDC. 한국도 CBDC 나온다고 그러죠. 제가 예전에 강의했듯이 아직 한국은 테스트 베드는 아닌데, 제가 예측했을 때 한국판 CBDC는 한 2025년경에 본격적인 초고령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와 함께 초고령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판 CBDC는 돌아갈 거예요. 25년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3년 7월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US CBDC, FED Now 이거는 이제 좀 알아보니까 7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자체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연준위에서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FED Now도 돌아가는데,
그럼 이 FED 나우가 있으면 연결되는 기관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몇 개 은행이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은행이 4천 몇백 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에 4천 몇백 개 은행이 있는데 작은 은행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352개 은행이 그 제휴를 한다고 그 서약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은행도 볼 거 없이 제휴를 하겠죠.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럼 이 352개 은행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JP모건 들어갑니다. JP모건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문어발 다리 개념으로 쫙 퍼지는 거죠. JP모건이 홍보를 할 거고 뭐 기타 각각 은행들이 홍보를 하겠죠. 홍보를 하면서 신뢰성, 그다음에 뭐 유통속도, 뭐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손실이 안 나는, 재무제표상 손실이 안 나는 그런 개념이 있는지 소유 조율을 할 거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일반 시민들이 쓰는 그 단계로 접어들어가요. 그 단계가 시작이 되면 테스트 베드 지역이 딱 구축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테스트 베드 지역이 구축이 안 된 이유가 연준위에서 FD 나우로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연계할 은행 서류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352개 은행이 서류를 넣은 상황이고, 서류가 들어오고 나면은 네트워크망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트워크망이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테스트베드 지역이 선정된 지역에서 먼저 FD 나우를 돌리겠죠. 그 주에서 뭐 뉴욕이 되지 않을까요? 난 뉴욕이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뉴욕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베드 지역이 선정이 되고 나면 중국 사례를 보면 테스트베드 지역 그 전에 중국 심천에서 그 테스트베드 선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돌아간 게 대략 한 6개월 뒤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테스트베드 지역 만약에 뉴욕이 선정이 됐다 쳐요. 그러면 뉴욕에서 테스트베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모니터링을 돌립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 테스트베드가 끝나고 나면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미국 전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이래저래 대략적으로 아무리 짧아봐야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년 걸린다는 거죠. 일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핸드폰에 나 FED 나우로 계좌 이체하고 있어. 중고차를 사고 팔 때 현금이 아니라 FED 나우로 바로 결제를 해줄게.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지금부터 1년 뒤 2024년 7월, 빠르면 2024년 7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일반 시민들은 다 FED 나우로 결제 시스템을 다. 그러면 이 FED 나우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는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쫙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FED 나우가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뺏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을 제한을 해버리죠. 이런 것도 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어차피 달러 숏친 거 한동안 그 달러 숏쳤죠. 기관들이 달러 숏을 엄청나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쭉 내려간 거고, 모건 스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달러 하방 배팅은 끝납니다. 99.8에서 달러 하방 그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다시 베팅을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자료가 다 나왔어요. 우리 그 멤버십 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벌써 8분이네요. 저 자료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나는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일반 뭐 자료 보고 막 그런 사람하고 달라. 지금 보시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가 글자 타이핑 적어놓은 거고, 논문 보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 지금 말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잠시 내리고 2년 전에 다 말을 했던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이게 다 CBDC 제가 유튜브 한 지도 이제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CBDC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중국 심천 CBDC 뭐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렸죠. 2년 전부터. 2년 전에 이제 중국 CBDC 돌아간다, 비트코인 조정 온다, 이거 2년 전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CBDC가 원래 US CBDC FED 나우가 2022년 5월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기가 되어서 2023년 7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FED 나우가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일반 시민이 쓰는 게 아니라
제휴사 320 제가 뭐랬죠 좀 전에 325개인가 332개인가 352개의 제휴사인가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큰 흐름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젤위원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젤위원회 여러분 자료도 자주 보세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그 바젤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이분이 박사님 같아요. 이분이 논문을 하나 제출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2022년 준 21일에 여기 보면 김현성 박사님이라고 되어 있죠. 김현성 박사님이 BIS 경제 고문인가 봐요. 나 이것도 몰랐네. 이게 이 논문이 갑자기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관 자료에서 사회적 문제점. 이건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박사님이 BIS 경제 고문이라는 게. BIS 경제 파트 중에서도 뭐 다양하게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논문이니까 제가 이걸 링크 걸어드리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논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쭉 나와 있으니까. 화폐 유동 속도 어떻게 될 건지. 대학원 과정 가면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논문의 핵심은 다 말씀드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다 말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제 얼굴은 사라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인플레를 낮춘다. 화폐 관리 비용이 대폭 하락한다. 그 반대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 물가는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니 기존의 종유 화폐를 추가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FAD 나우도 그 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을 관리하는 그 인력은 필요하겠죠. 그거 말고는 크게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된다. 자, 장점은 뭐냐? 우리 먼저 좋은 것부터 생각하죠. 장점이 뭐냐? 중앙은행에 있는 그 정책가들은 버튼 하나 못 누르면 정책적인 그 어떤 금리 관련 파이낸싱을 원활하고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 비트코인의 변동성 가치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좋다. 뭐 당연히 이건 맞겠죠. 중앙은행에서 담보를 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 좋다 이 말이고. 이것도. 그 다음에 CBDC는 자금 세탁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다.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도 방어가 가능하다. 왜? 추적이 가능하니까. 추적을 했는데 테러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 연결선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아니면 막아버리든지. 그러면 그 화폐 가치는 제로가 되는 거죠. 사용자 및 거래에 대해 생성된 데이터 풀을 증가시킨다. 뭐 이건 다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PD 나우가 돌아가면 지금 현재 종이 아니면은 그냥 전자적으로 달러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글로벌 어떤 무역 거래를 하는데 FPD 나우가 미국에 정착이 되고 글로벌에서 FPD 나우를 다 쓰게 되면 달러 중심의 어떤 게 경제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면 뭐 주가가 내려가고, 뭐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금값이 올라가고, 이런 그 지금 정형화된 그런 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왜 이런 작업을 하냐? 이런 작업을 안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럽식 바젤 3, 유럽식 바젤 3가 시행이 되는데 이때 방어를 못 합니다. 방어를 못 합니다. 시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못 한다. 시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못 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폭락한다. 하지만 CBDC 이게 FED 나우가 딱 돌아가잖아요.
FED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은행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1월 전까지 2024년 1월 전까지 미국의 은행은 FD Now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해 버려요. 주가가 폭락한다고요. 그럼 경제 위기가 바로 오겠죠. 은행이 박살나는데 경제 위기가 안 올 수가 없겠죠. 그걸 알고 있는 연준이가 방어책을 쓰고 있는 게 이거라고요. FD Now. 그리고 내년 3월에 BTFP 이거 상환해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중소은행들 이게 상환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상환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또 무엇을 할 거냐? 어떤 말로 해서 중소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것이냐? 바로 너희들이 가진 채권을 어디에 연결해? 연결을 어디에 해? FED Now. FED Now에 연결해.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특히 중소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 지금 CBDC 관련 BIS 기준안이 없습니다. 기준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CBDC를 가지고 화폐를 계속 공급을 해도 돼요. 역외로. 화폐를 역외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가능하다. 부채를 안 잡히니까. 왜?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안 잡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년에는 웃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채를 안 잡힌다.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화폐 유통 속도, 뭐 M2, M1, M2, M1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FED Now까지 추가를 해야 정확한 M1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M1 수치가 나오고 M2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일반적으로 FED Now를 고려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연준에서 발표하는 M1, M2 화폐 유통 수치값 그것만 딱 바라보면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화폐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이거 내년에 나타날 현상. 또 왜 그런지.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화폐 계획의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신뢰성, 속도.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는 모든 은행의 계좌를 고속도로로 말 그대로 아주 빠르게 국가 인프라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이게 352개 은행이 제휴를 했다. 제휴를 했고 미국에는 현재 한 4,500개 정도의 작은 은행 포함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쉽고 편리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초코노화 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FED Now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그 시스템적인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러면 처음에 테스트 배드직에서
맨 처음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겠죠.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누가 그거를 담보를 해줘? 연준이가 말 그대로 국가가 담보를 해준다. 근데 그 문제점이 생겼으면 보상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말 그대로 실험실의 쥐가 될 수도 있다. 맨 처음에 사용하는 테스트베드 지역의 그 시민들은 실험실의 쥐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못 받는 돈이 아니죠.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신기하기도 할 거고,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FED 나오고 무조건 공짜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파이낸싱에서 공짜란 개념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로 공짜가 없다. 만약에 FED 나우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는 무료인데 플러스 알파 부가 기능을 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뭐 은행에다가 주든지 뭐 광고회사에다가 주든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한테는 수수료를 안 걷지만 여러분한테 받아들인 그 정보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동의를 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겠죠. 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다 속된 말로 까발려지는 거니까.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가. 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벽 5시 53분이고요. 말하다 보니까 한 20분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래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